안녕하세요. 아래떼 심리상담센터예요. 오늘은 환각제하고 자극제, 그 다음에 진정수면 항불안제 장애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해요. 우선은 개념부터 좀 살펴보면요. 환각제 같은 경우에는 과도하게 아니면 강박적으로 사용을 하거나 아니면 중독에 걸리거나 아니면 금단 증상을 좀 나타나는 경우를 얘기하는 부분이 있고요. 자극제 같은 경우에도 과도하게 강박적으로 사용하거나 중단하거나 금단 증상을 좀 보이는 그런 부분이 좀 있어요. 진정 수면 항불안 장애 같은 경우에도 과도하게 강박적으로 사용하거나 중독적인 그런 증상을 보이거나 금단 현상을 좀 보이는 그런 부분이 좀 있어요. 우선은 특징을 살펴보면요. 환각제 같은 경우에는 남자 청소년들이 좀 많이 있고요. 그리고 마취제로 좀 많이 사용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사로 좀 많이 사용하는 부분이 있고요. 만약에 환각제 중독에 걸리면 지각장애나 아니면 기억장애, 환각이나 아니면 공황장애가 좀 걸릴 확률이 좀 높은 부분이 있고요. 자극제 같은 경우에는 20대에서 40대 남성이 좀 많이 있고요. 종류는 뭐 암페타민이나 아니면 코카인이 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진정수면 항불안장애 같은 경우에는 10대에서 한 20대가 좀 많이 있고요.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과다로 너무 좀 많이 함으로써 강박적으로 좀 계속 좀 사용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좀 있어요. 원인을 좀 살펴보면요. 원인 같은 경우에는 밝혀진 건 없지만 학습에 의해서 자꾸 뭔가 환각제를 사용하거나 자극제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진정수면 항불안 그런 약을 좀 복용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주사로 좀 투입하거나 코로 흡입을 하거나 그런 부분이 좀 있어요. 이것도 어떻게 좀 진단 내려지는지 좀 간단하게 좀 살펴보면요. 환각제 중에서도 이제 펜시클리딘이라는 그 약물이 있는데 그거와 이제 환각제 사용 장애 같은 경우에는 역할 수행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실패하거나 아니면 반복적으로 사용하려고 한다던가 아니면 내성이나 금단 현상이 있다던가 아니면 많은 양을 좀 많이 사용하려고 한다던가 이거를 좀 너무 갈망을 좀 많이 한다던가 아니면은 조절을 하려고 했는데 실패를 한다던가 그런 부분이 이제 12개월 동안에 2가지 이상 증상들이 좀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판시클라이딘 중독 같은 경우에는 심각한 행동이나 뭐 어떤 정서적인 문제를 좀 일으키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사용하고 난 1시간 이내에 2가지 증상, 예를 들어 뭐 안구 진탕이나 아니면 혈압이 좀 향상한다던가 아니면 빈맥이 있다던가 감각 이상이나 아니면 반응의 어떤 감소들 아니면은 발작을 일으키거나 경직적인 어떤 행동을 좀 보이거나 그런 부분이 좀 있고요. 그리고 환각 중독 같은 경우에는 지각장애나 아니면 그런 부분을 좀 일으키는 부분이 있는데 2가지 증상을 좀 많이 일으키는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 빈맥이나 가슴이 좀 두근거리거나 아니면 눈이 좀 침침하거나 아니면 떨림 증상이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지속적인 지각 장애 같은 경우에는 잘못된 지각을 좀 본인 스스로가 그렇게 인식해서 지각을 좀 잘못하게 판단을 한다던가 아니면 성감을 보인다던가 거시나 미시증을 좀 보인다던가 주변의 대상에 대해서 어떤 후감을 좀 느낀다던가 그런 부분이 좀 있어요. 그리고 자극제 사용 장애 같은 경우에는 아까 환각제에서 사용 장애하고 마찬가지로 어떤 조절에 대한 실패를 한다던가 과도하게 많이 사용한다던가 아니면 갈망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역할 수행을 좀 실패한다던가 아니면 내성이나 금당 증상을 좀 보이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자극제 중독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마찬가지 심각한 어떤 행동이나 어떤 심리적인 어떤 문제 변화로 인해서 문제를 좀 일으키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2가지 이상 증상이 있어요. 그리고 진정이나 수면 항불안 장애 사용 장애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아까 사용 장애하고
똑같이 자꾸 이거를 많이 사용하려고 한다던가 아니면 갈망을 한다던가 아니면 조절하려고 하는 부분에서 실패를 한다던가 아니면 대인관계 어떤 문제를 좀 일으킨다던가 아니면 역할 수행에 실패를 한다던가 아니면 내성이나 금단 현상을 좀 보이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진정 수면 항불안 중독 장애 같은 경우에는 최소 1개 이상, 금단 장애 같은 경우에는 2개 이상 그런 증상들을 좀 보이는 그런 부분이 좀 있어요.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감별해서 봐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어떤 부분을 좀 감별해야 되는지 살펴보면은 우울장애, 지각장애 아니면 공황장애나 다른 물질 관련된 장애를 좀 구별해서 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 좀 있어요. 만약에 상담을 좀 오게 된다고 한다면 상담은 좀 어떻게 진행이 되냐 하면은 좀 먼저는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어떤 관계 형성을 위해서 지속적인 상담을 좀 진행을 하다가 인지행동 치료를 좀 진행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병원에서는 보통 응급처치한 후에 해독을 하고 그 다음 유지해서 그 다음에 재활 치료를 좀 하는 그런 부분이 좀 있어요. 만약에 우리 아이가 환각제 장애나 자극제 장애나 아니면 진정수면 항불안 장애라고 한다면 우선은 먹는 약을 좀 확인할 필요성이 있고요. 이 장애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어떤 격려와 지지할 필요성도 있고 그 다음에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스트레스를 좀 관리해야 되는지 그리고 전문가의 좀 도움을 구해서 어떻게 해결하면 좀 좋을지 그렇게 나가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좀 간단하게 환각장애나 자극장애 그 다음에 진정수면 항불안장애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환각장애라고 하면은 환각제를 너무 과도하게 아니면 강박적으로 사용하거나 어떤 중독 경험을 한다던가 아니면 금단 현상이 일어나는 거를 얘기하는 부분이 있고요. 자극장애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과도하게 강박적으로 사용하거나 중독이 걸리거나 아니면 금단 증상을 보이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진정수면 항불안 장애도 마찬가지로 과도하게 강박적으로 사용하거나 아니면 중독 증상을 좀 보이거나 아니면 금단 현상을 좀 보이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만약에 우리 아이가 이 3가지 장애에 걸렸다고 한다면은 우선은 가족이 여유를 먼저 갖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이한테 이겨낼 수 있다는 격려와 칭찬이 되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먹는 약 그런 거 부분을 확인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스트레스를 관리해야 하는 부분 그리고 전문가의 어떤 도움을 구하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